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민정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논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고민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으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고민정 의원이 좋아요. 그분이 갖고 있는 말의 스타일이나 심성이나 이런 것들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정치인으로 봤을 때 문제가 돼요. 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이성을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마음이 아프고,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사연들이 수없이 우리 현실 세계는 많지만,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 차가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견안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개별적인 감정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법치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정치인이 가져야 되는 용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고민정 씨가 최근에 했었던 인터뷰와 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고민정 씨가 최근에 이런 글을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지친다.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지 되뇌어 본다.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건데요. 고민정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삶과 환경을 써내려간 임계장 이야기의 조정진님, 너의 목소리가 보일 때까지 이세별님 등등등 이렇게 개개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씨가 지금 개개인의 저렇게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사연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언제? 정치는 안 하시겠다면 좋아요. 친구끼리 있을 때 저러시면 너무 좋은 신분이 되겠고 심성 착하신 분이 되겠죠. 그러나 정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는 언제가 됐든지 간에 가슴 찢어지는 듯한 개개인들의 그 사연에 대해 가지고 냉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그 사람의 사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순간 다른 사람한테는 동시적으로 피해가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치인은 내견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정치인한테 필요한 덕목인데 고민정 씨는 그런 덕목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민정 씨의 이런 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양심을 북한에 팔아먹었나 봐. 아니 지금 이 시국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 뭐만 했다 하면 힘들고 지친다라고만 한다. 뭐를 했길래 맨날 지치고 맨날 힘들다고 징징대기만 하냐 이거죠. 국민들은 안 힘들까? 제일 힘든 사람들일 텐데요. 그렇다고 당신 같은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으로 지키려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건지 진짜 완전 한심하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130명 가까이나 동의를 했습니다. 고민정 씨가 생각하는 정치인의 정의감이 뭘까요? 글쎄요. 고민정 씨가 생각하기에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아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치유해 주는 거, 그게 정치인의 정의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만의 아픔을 가지고 오늘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자기만의 아픔을 가지고 오늘도 힘쓰고 씨름하고 있는 거,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정치인한테 필요한 정의감은 누가 우리가 착하냐 대회를 열어가지고 가장 착한 사람을 정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연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다 들어주는 거, 그게 정의감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개인의 주관성을 떨어뜨려 놓고 정말 아픈 사연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냉혈한 마음을 가지고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정의감, 그게 진짜 정의감인 것입니다. 그런 게 고민정 씨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왜? 댓글에도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윤미향을 감싸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고민정 씨가. 실제로 고민정 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미향 논란에 대해서 진실을 왜곡하려는 친일 세력의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죠. 윤미향 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피해자 할머니죠. 그럼 피해자 할머니도 고민정 씨가 보기에는 친일 세력입니까? 이게 당신이 얘기하는 정치의 정의감입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할 때는 냉혈한 가슴을 가지고 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감정을 띄워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죠. 인간의 감정이 원래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잘 아는 사람,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은 더 크게 느껴지고, 잘 관심이 없는 사람, 나랑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바로 주관적인 연약한 감정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정 씨 같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윤명씨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피해자 할머니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친일 세력의 공격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정치라는 것에 주관적인 감정을 개입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고민정 씨는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고민정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는 아직 촛불을 완성하지 못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준다면 제가 정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당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힘든 지역구로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없었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지금 저 인터뷰를 보면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거 뭐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고민정 씨가 험지에 출마했었나? 아니 내가 알기에는 고민정 씨가 광진을에 출마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데 출마했나?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고민정 씨가 광진을에 출마했어요. 그런데 광진을은 고민정 씨한테 절대로 험지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보세요. 1996년 추미애가 국회의원 됐죠. 2000년 추미애입니다. 2008년 추미애입니다. 2012년 추미애, 2016년 추미애. 몇 번이나 걸쳐가지고 추미애가 국회의원이 된 곳, 그게 바로 광진을이에요. 근데 무슨 놈의 고민정 씨가 지금 광진을을 갖다가 험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자신의 정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관적인 감정에 입각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어떤 눈을 가지고 법치라고 하는 객관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 정치의 과정, 모든 것들을 지금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상 입법기간에 막판에서 이게 맺어지지 않아서 국민들 손에 다 가닿지 않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풀려야 문재인 정부가 완수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목표가 뭐냐?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16년, 17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촛불의 완성을 아직 국회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사실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전 씨가 지금 얘기하는 국회에서 촛불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게 지금 뭐를 뜻하는 걸까요? 지금 저 인터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국회에서 막판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법안이 완결이 되지 못했다. 그거를 지금 촛불이 완성이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촛불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뭘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 원래 국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국회가 아니에요. 그게 촛불이 아닙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다수의 폭정인 것이에요. 왜 도대체 자신들이 생각하는 법안들이 막판에 가가지고 완성이 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간단한 것입니다.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당은 왜 반대했냐? 야당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야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또 국민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든 법안이 다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소수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반대 의견으로서 그 당을 지지하고 있는 또 수많은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들이 밀어붙인다라고 해도 완결이 되지 않은 법안이 있는 겁니다. 고민정 씨. 그거를 갖다가 촛불을 완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을 시키겠다? 뭘 도대체 그럼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밀어붙이는 법안은 다 통과가 된다? 그런 뜻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상임위 6석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의 동의 없이 6개 상임위 다 선출해버렸죠. 이게 지금 1987년 5월 이후에 33년 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제5공화국 때예요. 이게 지금 고민정 씨가 얘기하는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지금 고민정 씨가 얘기하는 촛불이에요? 야당의 동의도 없이 소수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여버려도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소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다수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상임위도 그냥 야당의 그런 어떤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5공화국 이후에 33년 만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지금 고민정 씨가 얘기하는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지금 고민정 씨가 얘기하는 촛불이에요? 이런 놈의 촛불이고 이런 놈의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폭정인 것입니다. 고민정 씨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나름 도피를 하고자 제주도로 갔는데 거기서 만났던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시장에서 만났던 분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꼭 지키시고 반드시 이 정부의 성공을 완수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살짝 하고 가시는 거예요. 721번 기사님도 그중 한 분이시고 저는 지금 저 부분을 읽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721번 기사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분은 정치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식 범위에 있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개개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바탕이 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 사회 구조주의, 한리주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부가 나서 가지고 개개인들의 행동을 어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개인의 자유의 침범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게 지금 다수의 폭정으로
이어지는 것, 모든 게 지금 한 통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도하는 상임위가 어딥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대요.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다만 청와대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게 정상회담들이고 남북 간의 문제들이었어서 외통일을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대요. 정말 저는 이 나라의 정치가 좌나 우나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뭐냐? 그거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아픈 감정을 상대하는 것이 정치라고 믿고 있는 저 뭔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리숙한, 저보다 나이는 많으십니다만 어리숙한 사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이 걱정이 됩니다. 고민정 씨는 제가 봤을 땐 그냥 좋은 친구로 남아 계시고 정치인을 하지 않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